문화 다양성 주간 토크 콘서트는 세계 문화 다양성 주간을 맞이해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문화 다양성을 노래와 강연, 전시를 통해서 쉽고 즐겁게 전달하려고 저희들이 기획했습니다.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민족, 언어, 지역, 세대, 장애 등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고유한 문화를 나타냅니다. 이에 당지문화재단에서는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확산하려고 2018년부터 저희들 자체로 문화 다양성 확산 사업을 진행했고요. 2020년도부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문화 다양성 확산 사업을 토크 콘서트로 시작해서 다문화, 식문화, 장애, 조례 제정 등에 관해서 4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원희선 색소포니스트의 오프닝 공연으로 오늘의 콘서트 및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원희선 색소포니스트가 등장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선님, 여기 계시는군요. 예, 들어와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진에서 활동하는 지역예술인 색소폰 연주자 원희선이라고 합니다.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곡인데요, 넬라 판타지아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넬라 판타지아는 원래 노래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화 미션에서 원주민들에게 간 선교사가 원주민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음악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오보에라는 악기로 선교사가 연주를 하며 원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돼요. 그 음악에 가사를 붙인 노래가 넬라 판타지아입니다. 나의 환상 속에서 In my fantasy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첫 소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의 환상 속에 나는 평등하고 평화와 행복함에 사는 세상을 보았어 라고 시작합니다. 제목과 가사는 환상 속이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다양한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아이들, 또 지금 제 뱃속에도 아주 귀한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까지 다양한 문화 속에, 더 다양한 문화 속에 살게 될 테니까 차이는 존중하되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을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음악이죠. 예, 제가 듣고 있으면서 느꼈던 게 예술이 참 우리의 이런 다름들을 함께 같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우리 아래에서 전시하고 있는 미술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음악도 즐기시고 아래에서 미술도 그림도 즐기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다름이 또 그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드려 볼까요? 오늘 우리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주실 강사 선생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누구라고 잘 안 들립니다. 예, 심보준 선생님. 예, 나오실 때 큰 박수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퀴즈를 내봤습니다. 금방 나오실 텐데 나오시면 큰 박수, 아까보다 더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우리 강사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뒤에 제 소개를 하겠지만 얼굴이 좀 남들과 좀 유니크한 외모를 가지고 있죠. 안면장애 하면 좀 아실까요? 생소하시죠? 아세요? 네. 저처럼 얼굴이 좀 유니크하게 생기신 분들을 안면장애라고 하는데 혹시 그 뮤지컬 내용 중에 오페라 유령이라는 작품 아세요? 거기서 반쪽 흰색 가면 쓴 캐릭터가 안면장애인이죠. 팬텀이란 캐릭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소개를 이제 하면서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노래 한 곡 준비했어요. 네. 그 노래하는 놈이니까 노래를 한 곡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래 끝나면 눈치 보지 마시고 소리도 좀 질러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여기 많은 미녀분들이 많은 곳에 가면 좀 긴장을 해요. 근데 오늘 이곳에 서 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하네요. 정말 좋은 농담이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호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제 소개를 이어가면서 강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영상 보고 시작할게요.
잘 보셨을까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노래 부르던 사람이 저고요. 그 연주자들은 다 그 발달 장애와 시각 장애를 갖고 있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연주 잘하죠? 우리 선생님들 혹시 프로 밴드와 아마추어 밴드의 차이를 혹시 아실까요? 제가 대부분 이런 질문을 드리면 뭐 프로일수록 돈을 더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프로 밴드일수록 상대방 연주자 소리를 잘 들어줍니다. 근데 아마추어 밴드일수록 내 소리만 낼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자도 안 맞고요. 화음도 잘 안 맞아요. 소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목소리만 나면 원만한 소통이 안 이루어지겠죠. 상대방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줄 아는 자세가 정말 프로 소통러가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오늘 소통해 주실 거죠? 소통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너무 귀엽죠? 네, 아닌가 봐요. 네. 전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에 262만 명의 장애 인구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88%가 사실은 중도장애죠. 후천적 장애인이 더 많고요. 전처럼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분들은 약 10%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태어나 보니까 소수장애인이었어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5대 중증장애라 그래서 시각, 청각, 뇌병변, 발달장애라든가 지체장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 외의 장애들은 소수장애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면장애하면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특히 어린 친구들이 저를 지하철이나 아니면 제가 초등학교에도 강의를 가끔씩 가거든요.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요? 라는 질문을 항상 많이 하세요. 그럼 저는 그 친구한테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제가 선생님한테 얼굴이 왜 그러세요? 라고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황당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릴 때는 황당했었는데 강의를 많이 다녀보니까 이제는 좀 나름 노하우가 쌓인 게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대려 질문을 했어요. 그럼 너는 얼굴이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럼 나도 몰라. 근데 그러면 장미꽃은 왜 빨갈까? 글쎄요. 그것도 나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장미꽃에 아주 예쁜 향기가 나는 것처럼 나 또한 얼굴만 이런 게 아니라 노래도 할 줄 알고 난 강의도 할 줄 아는 그냥 너랑 똑같이 다를 것 없는 아저씨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런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이유는 솔직히 모르죠. 예, 어떤 유전자 같은 의학적 지식은 우리는 없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고민을 하셨어요. 내 귀한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장애인 학교를 보내는 게 맞을까? 아니면 비장애인 학교를 보낼까? 비장애인 학교에 어차피 보내게 되면 좀 많이 놀림을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성인이 됐을 때 어차피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큰 마음을 먹고 저를 비장애인 학교에 보내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놀림도 많이 받고 따돌림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중에는 저랑 어울려주는 친구도 물론 있었고요. 근데 제가 친구랑 어울리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친구랑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본 어떤 그 어르신께서 지나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고 제 친구를 본 다음에 친구한테 착하네라고 칭찬을 해요. 근데 친구랑 같이 어울리고 노는 건데 어떤 친구는 착하다는 칭찬을 듣고 어떤 친구는 안쓰러운 표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차별이라는 거 별거 없습니다. 나와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건 차별이 아니겠지만 그 차이를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전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친구가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생긴 게 다르고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함께 어울리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움을 받는 거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제가 그 아내 5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마트에 가면은 제 아내를 보고 제 얼굴을 본 다음에 아내를 위아래로 훑어봐요. 훑어본 다음에 아내가 장애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내분이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너무 착한 분 만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결혼 한 9년 차인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아내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만나는 거고 서로 좋기 때문에 친구를 하는 거지 누군가가 도와주는 역할, 누군 도움을 받는 역할, 좀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게 되었냐면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 손을 잡고 그 서울대학병원에 자주 다녔어요. 얼굴 치료 때문에. 근데 서울대학병원 맞은편에 마로니에 공원 혹시 아실까요? 마로니에 공원에 그때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그 유명한 댄서들이 다 모여서 춤을 추던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그걸 보고 우와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이야? 나도 저 춤을 따라 추고 싶은 걸?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춤을 추다 보니까 고등학교쯤 됐을 때 이미 춤을 좀 추게 되었고 고등학교 첫 입학하는 날 소문이 난 거예요. 얼굴 이런 애 봤냐고 한쪽 볼 이렇게 푸르스름한 애 봤냐고. 그러다가 1학기 끝날 때쯤인가 제가 그 특성화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과, 건축과, 기계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기계과에 어떤 춤 잘 추는 애랑 전기과에 춤 잘 추는 애랑 댄스 배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건축과 선배들이 야 1학년엔 춤 잘 추는 애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중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보준이라는 애가 춤 잘 춰요. 근데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근데 그 쳐다보는 눈빛이 얘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였는데 춤을 췄죠. 춤을 춰서 그 해에 댄스 동아리를 만들게 되고 그 해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3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뮤지컬 안무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탱고 연주 너무 멋지게 잘 들으셨죠? 요즘은 취미로 탱고도 추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춤을 놓지 않고 추면서 이때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얼굴 이런 애가 아니라 나중에는 춤 잘 추는 보준이로 호명이 바뀌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점만 보면 과연 그 사람의 재능이 보이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저 때만 하더라도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댄서가 어디서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많았던 것도 아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의 장애 때문에 서비스 업종에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커피숍이라던가 뭐 그 외 직장은 이력서를 한 300장, 1000장은 내본 것 같아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나서 어렵게 작은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 좀 여기서 말하기 좀 거친 언어지만 야 이 새끼야, 야 이 병신아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가 얼굴이 그런데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좀 무시를 많이 당했죠. 그렇게 3년을 버텼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월급을 6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참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3년 만에 공장이 문을 망한 거예요. 이게. 꼬습죠. 근데 3년 만에 공장이 망하면서 한순간에 전 백수가 됐어요. 백수가 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 있거든요. 안정적인 일을 찾아라. 너가 쭉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근데 막상 일이 망하고 보니까 내 탓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망한 거는. 안정적인 일이라는 게 없구나. 어린 나이에 그걸 일찍 배웠어요. 그러면 내가 잘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시 해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 KBS 가요제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그때 운 좋게도 금상을 받게 되면서 거기 심사위원이 클론의 강원래 씨였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꽁다리 유랑단이라는 장애인 극단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까지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2008년도에. 제가 몇 살 같으세요? 29 같죠? 39입니다.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39이라 그러면 29살로 봤는데 되게 나이가 많네. 이러면서 2008년에 배우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면서 무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게 저를 항상 호명할 때 안면 장애를 극복한 뮤지컬 배우 신보준 씨를 초대합니다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저를 호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면 장애인인 걸 떠나서 그냥 뮤지컬 배우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제 장애를 극복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산 거예요. 열심히.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막 저를 보면 막 화이팅, 선생님 너무 대단하세요 그러는데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예, 열심히 돈을 벌고 육아를 하고 있는 예, 한 명의 가장이자 뭐 뮤지컬 배우인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장애를 극복했다, 뭐 대단하다, 아니면 불쌍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장애를 극복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장애는 모르겠어요. 수용의 단계지 극복의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뮤지컬 배우 활동을 하면서 앨범도 냈었고 앨범을 냈을 때 못 믿겠지만 나름 이제 가요 앨범을 녹음할 때 바로 옆방 녹음실에 허각 씨가 있었고 또 내 옆에 존박 씨가 있어서 같이 녹음실에 녹음하고 나오면 같이 이제 밥도 먹고 그랬는데 저만 쫄딱 망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제 앨범을 모른다라는 건 제가 망한 거죠. 그래서 좌절을 한번 맛보고 제 꿈을 포기할까 접을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 꿈을 포기한데 내가 다른 일을 하면 잘할까? 다른 일을 또 하고 싶은 것도 마땅히 없고 그럼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다 고민하던 중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의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강사 겸 토크쇼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나와 같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 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좀 선배님으로서 좀 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방송 촬영도 많이 나갔었고 강연도 한 지금 9년 차 하고 있는데 좋은 상도 많이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많은 안면장애인들한테 DM이 날라와요. 그러면서 뭐 너무 힘든데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그런 걸 극복하셨어요? 이렇게 많이들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뮤지컬 공연을 끝내고 퇴장을 하려고 하는데 저 이 객석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와 안면장애가 있는 여성분 같아요. 저한테 오시는 거죠. 와서 제 손을 꼭 잡더니 우리 딸인데 한번 상담 좀 해달라고. 그런데 난 직업이 상담사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만나봤는데 집 밖에를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또 그분은 여성이시고 또 한국 사회가 워낙 얼굴에 대한 좀 그 미용에 좀 많은 관심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한낱에 몇 마디로 마음을 뭐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 1년을 같이 그냥 놀러 다녔어요. 동대문에 옷도 사러 가고 커피숍도 가고 밥도 먹고 집 밖에 안 나왔던 친구였는데 근데 막상 나랑 이제 여행도 다니고 커피숍도 가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 얼굴을 보고 징그러워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회가 안 그런 분들도 꽤 많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 친구는 지금 오류동에서 카페 창업을 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과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내 스스로가 온전히 바라볼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지만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럼 나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뭐냐. 내가 잘 됐을 때 멋진 옷을 입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음지에 너 혼자 있을 때 그때조차도 너를 귀하게 여겨주는 게 너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말 아닌가요? 그때부터 열심히 제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거 타인의 눈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먼저 보고 나를 먼저 이해하고 그럼 분명 타인도 이해가 돼요. 왜냐? 우리가 우리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그럼 어떤 게 느껴지는지 알아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 타인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우리 모두는 불안정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걸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누나 아니고 형이에요. 예. 예, 머리 길다고 순간 누나라고 오해하실까봐. 가수 박완규 씨인데 이분과 함께 기획사에서 연예인 활동 조금 했었고 여러분들이 알 법한 연예인들도 많이 만나봤고 공연도 하면서 나름 이제 건방짐도 한번 떨어보고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갔다가 이제 앨범 쫄딱 망해서 다시 겸손해지고 뭐 그런 시기가 저한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발도 쓰고 분장도 하고 지금도 이제
그 홍대나 대학로에서 뮤지컬 공연 겸 댄스, 춤 공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기회 되시면 대학로 오셔서 제 공연 보러 오시면 어머 선생님 그때 당진에서 강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티켓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돈을 내시면 돼요. 공짜인 줄 아셨죠? 장애인 예술이라는 말 어감이 어때요, 여러분? 장애인 예술, 장애인 의사, 장애인 교수 어감이 좀 어때요? 좋아요? 뭐 좋을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평가하는 건 다르니까. 자, 그러면 예술에는 장애가 있을까요? 예술은 곧 표현이라 그러잖아요. 표현에는 장애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왜 우리 직업 앞에는 장애라는 걸 붙일까요? 비장애인 의사한테는 비장애인 의사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장애인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예술 집단을 따로 만든 거, 구분 지어 놓은 거,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독일 같은 경우는 따로 구분을 지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만 세계적으로 장애 인식 개선이 법정으로 의무 교육이에요. 외국은 안 듣느냐? 그렇잖아요. 외국도 듣지만 그들은 찾아서 들어요. 찾아서 듣는 것과 법으로 강제성을 띄워서 듣는 것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왜 직업 앞에, 그리고 예술이라는 장르 앞에, 나를 표현하는 직업 앞에 장애인 예술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즘 인어공주 뭐 이렇게 이슈되고 있죠. 흑인 배우가 왜 인어공주를 하고 있냐. 근데 그거 아시죠? 원래 인어공주 작가가 아시죠?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인어공주 내용 보면 말을 못 하잖아요. 문호한테 말하는 걸 뺏겨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지 못한 채 사랑만 하다가 거품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흑인이 배우를 하건 백인이 배우를 하건 장애인이 배우를 하건 그건 연출의 몫이에요. 그리고 재밌다 재미없다는 관객의 몫이고요. 근데 다양성을 우리가 이제는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아직도 장애인 예술, 뭐 그러면 흑인 배우, 백인 배우, 인종차별을 없애려면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흑인과 백인이란 황인종 이런 단어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 장애인이란 용어를 없애버리면 차별이 많이 완화될 거예요. 장애인이란 용어 따지고 보면요,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1601년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장애인들이 길거리에 빈민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일거리를 주고 일을 못하는 장애인들을 지금으로 따지면 시설 같은 구빈원이라는 곳에 몰아넣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일할 수 없는 존재, 무능력한 존재, 디스어빌리티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넘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노트북 한 대만 있어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용어 자체가 사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장애인식 개선 강의라고 안 하고 좀 다양성에 대한 좀 존중에 대한 강의로 바뀌고 있어요, 용어가. 그래서 이렇게 2008년도에 가요제 가서 금상을 받았는데 이때는 제가 무대 경험이 없어서 내가 얼굴이 이런데 열린 음악회 나가가지고 카메라가 막 50대가 있고 막 몇천 명이 앉아 있는데도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손을 지금도 그 영상 보면 이렇게 손을 벌벌 떨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긴장은 되지만 안 떨리는 척하는 법을 알아서 지금은 안 떨리는 척하는 거지만 이때는 다 떨었었죠. 제가 이때만 하더라도 JK 김동욱 씨 워낙 팬이어서 그분 모창으로 나갔었어요. 혹시 JK 김동욱 아세요? 네, 그분 모창을 너무 잘해갖고. 네. I could say I love you in a smithy in my heart. 아하! 예, 비슷하죠. 여기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활동도 많이 했는데 국내에서 오디션을 보면 촉촉 떨어지니까 특히 제 주변 친구들 중에 방송국 PD 하는 애들도 있고 영화 그 촬영하는 감독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이 항상 술자리에서 나한테 하는 말이 보준아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 차라리 외국에 한번 오디션을 보러 가봐. 그래서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프랑스로 날아갑니다. 2010년도에. 그때 당시 2010년 어떻게 가게 됐냐면 이메일로 프랑스에 있는 모든 연예기획사에 내 연기한 영상을 다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2군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된 것도 아니야. 얼굴 한번 보자였어. 근데 적금을 깨서 날아가요. 프랑스 말 봉수 이 한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그냥 무작정 대사를 외운 걸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노력에 가상했는지 성 마들렌드 성당이란 곳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뮤지컬 공연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이때 26살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일 싸디 싼 변두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에 10,000원짜리 아직도 기억나. 침대에 누우면 몸이 푹 꺼져요. 푹. 이렇게 꺼져요. 스프링도 아니야. 그냥 푹. 이렇게 꺼지는 침대에서 자니까 새벽 4시만 되면 딱 떠지는 거예요.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그럼 일부러 그 동네에 나가요. 나가면 새벽 5시쯤 되면 스물스물 그 커피 냄새가 나요. 그 유럽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에스프레소 한 잔 딱 시켜놓고 커피 먹을 줄도 모르는 놈이 에스프레소 한 잔 딱 들고 음이 쓴 거 하면서 마시면서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저 끝에 한국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외국 나가면 이 사람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한국 사람이야 누가 봐도. 안녕하세요 했더니 네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1시간을 수다를 떨었어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저 여기서 공연하는데 보러 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헤어졌죠. 알고 보니 그분이 8시 뉴스 앵커였어요. 그래서 8시 뉴스에 보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운이 좋았죠. 네. 근데 제가 대학교 가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개나 줘버려라. 절대라는 건 없다. 절대라는 건 없다.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길이 열릴 뿐이지 실패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하다 보면 가다 보면. 그래서 저도 대단해서 뭔가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잘난 척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운이 좋게도.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좀 7년 정도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일본 애들은 편의시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저를 너무 이렇게 뚫어져라 잘 쳐다봐 주셔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겠어요. 일본이 유독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고령화가 많아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그냥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았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네. 우리나라도 점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전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엘리베이터 생기고 나서 실제로 누가 더 많이 해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죠. 휠체어 타신 분들보다도 더. 물론 다들 이용하지만. 그래서 편리한 시설이라는 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장애인 거, 비장애인 거 아닌 거 그게 아니라 모두가 사용하는 시설로 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장애 관련된 이런 강의를 1년에 한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4번을 들어요. 우리나라는 한 번이죠. 법으로 정해놓은 게. 그게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얘네들도 뭐 그렇다고 차별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 가서도 저 나름 차별을 많이 당했죠. 미국에서 차별을 당하고 어디 가서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는 어디 가나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뮤지컬 공연을 했었었고, 참고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소의 나라잖아요. 좀만 장애인 차별이 좀 이루어진 것 같다면 바로 고소해 버리니까 법으로 무섭게 다루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완화된 것 같은데, 인종차별은 그럼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라스베가스 300명 난사 사건 기억나요? 라스베가스 호텔 2층에서 총으로 300명한테 난사했던,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다음날 카톡이 한 100통이 온 거예요. 너 괜찮냐고. 그러다 차 끌고 이제 코리안타운으로 넘어가는데 백인들은 거의 통과인데 흑인하고 막 동양계 그 다른 나라들은 막 캐리어 가방에 뜯고 막 엄청 살벌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호주에 가서 호주에서 공연 때문에 갔는데 그냥 운전 잘하고 있는데 그냥 세워요. 그냥 무턱대고. 너 불법 체류자 아니냐고 막 물어봐요. 막. 그러니까 그런 인종차별을 많이 겪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차별이라는 거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없앨 수 있을까 한번 알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그죠? 캄보디아에서는 제가 음악 교사로 봉사했던 걸 좀 했어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간 지가 꽤 됐는데, 제가 캄보디아 도착하자마자 어린 친구들이 $1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들이 5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 어떤 한 아이가 파지를 입고 있는데 뒤돌아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등 뒤에 취급주의라는 빨간 티켓 아세요 혹시? 그게 붙여져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제일 좀 깨지기 쉬운 존재가 인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제 재능을 갖고 좀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좀 뚱뚱했죠. 예. 제가 26kg를 뺐어요. 이때는 한 90kg 육박하다가. 예, 사랑이라는 글씨 보여요? 예, 26살 때 프랑스 갔는데 나름 공연 끝나고 이제 긴장도 풀렸겠다. 관광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비싼 적금 깨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가서 이제 사진 찍으려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한글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착각 찍고 싸이월드에 올려야지 하고 싸이월드에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글자 보면 다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사랑이란 뜻이에요. 한글로 사랑해, 뭐 프랑스 말로는 주때무, 일본 말로는 뭐 오아이니, 뭐 중국어로는 아이시대로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근데 혹시 찐따란 말 아시나요? 찐따? 찐따란 말도 원래 인도네시아어로 사랑이란 뜻이에요. 모르셨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서 와꾸 찐따 빠따무 그러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찐따란 말을 누구 놀릴 때 사용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근데 놀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놀림을 받는 사람이나 사실은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다. 세계 인권 선언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약속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종교가 다를지언정, 피부색이 다를지언정, 문화가 다를지언정 사람만 봅시다. 사람만 봅시다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 약속이 잘 지켜지는가 여러분들도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장애인식 강사로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방송 활동도 많이 했었어요.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근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 악플을 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하나는 야 저런 새끼도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난 뭐지 이렇게 악플을 달는 거야. 그 순간 내가 그분한테 댓글을 달아줬어. 뭐라고 댓글 달았을 것 같아요? 저보다 못한 새끼인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 댓글 단 적도 있었고 그 얼굴로 어떻게 살아요? 그럼 또 그런 분들한테 또 댓글을 뭐 삼시세끼 먹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쉽게 말하고 쉽게 평가하고 뭐 그분의 뭐 자유겠죠. 자유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장애인 모욕죄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혹여나 모욕을 했을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좀 그런 걸 주변에 좀 많이 알리고 있죠 요즘은. 근데 여러분들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모욕죄라는 게 있어요. 비장애인들에게도. 그래서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거냐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뭘까요? 네, 자유가 뭘까요? 자유가 내 멋대로 할 거야. 뭐 누구 때려도 자유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유라는 거는 너와 나 안에 약속에서 그 약속 안에서 서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자유를 착각하고 아무 말이나 막 내던지는 게 자유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가 약속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토크쇼에 나갔던 영상이나 한번 보실래요? 없구나.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대신 노래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분 한번 볼까요? 네. 어때? 예쁘게 생겼어요? 예. 우리는 제각각 다른 모습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라는 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장애가 뭘까요? 장애. 네. 불편한 거죠. 가끔씩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다른 강사들이 강의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피드백을 달라고 이렇게 봐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보면 장애는 불편한 게 아니에요. 뭐 다른 것뿐입니다. 여러분 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장애는 불편한 건데 장애인만 불편하냐? 아니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도 불편했죠. 그죠? 그럼 코로나19도 장애예요. 그죠? 자 여기가 몇 층이에요? 3층이에요. 근데 만약에 100층 꼭대기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00층까지 걸어서 계단에 올라가야 돼요. 어때요? 욕 나오겠죠. 힘들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것 또한 장애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장애가 뭐예요? 가난이에요. 가난. 경제적 장애. 그럼 단순히 못 듣는다? 못 걷는다?
아니에요. 이제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준비되면 얼마든지 편하게 활동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편한 것들은 아직 존재한다. 근데 그 불편한 것들이 장애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주체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다양한 주체들이 불안정한 모습으로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평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등. 저는요 오디션을 한국에서만 한 10,000번은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웃는 남자든 뭐 오페라 유령이든 다양한 작품의 오디션을 봤겠죠. 다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질 때마다 항상 하는 말들이 얼굴이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 역할이 있을 때 부를게요. 아니면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뭐 그런 단체가 있다던데 그런 데 가서 하세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은 발음이 좋지만 예전에는 그 안면 장애가 너무 심해서 그 입술의 3분의 2 정도가 근육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성대를 이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KBS 성우분한테 4년간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말하는 법을. 그때 제일 많이 지적받던 게 바로 발음이었어요. 보준아, 너 발음이 그래갖고 연기하겠니? 너 얼굴이 그래서 발성이 제대로 안 되는데 노래하겠니? 노래 공부만 8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미련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이 말하는 걸 고지고대로 듣고 발음을 똑바로 하려고 노래 똑바로 부르려고 열심히 노력한 8년의 세월이 조금은 후회스러웠어요. 왜 그러냐? 꼭 굳이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지만이 연기를 하는 걸까? 언어장애인은 연기를 못할까요? 청각장애인은 연기를 못할까요? 실제로 헐리우드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연기하는 영화가 상도 받았죠. 우리는 말하는 게 다 달라요. 언어 체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청각장애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비장애인들 기준에 맞추려고 저를 몰아세웠어요. 예술이라는 거 무대 앞에서 나를 표현하는 거에 제각각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로지 한 가지 고집만 부렸던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이 조금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장애가 있는 예술가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비장애인들 기준에 너를 바꾸려 하지 마라. 뭐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평등이라는 거, 자전거를 내가 똑같이 나눠주면 평등한 걸까요? 아니죠.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부류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전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평등이라는 거는요, 다양성의 기준을 두는 것이에요. 다양성. 내가 좀 다르다 그러면 상대방도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거. 여러분들 극사실주의라는 그 그림 화법 아세요? 사진인지 그림인지 헷갈릴 정도로 똑같이 그리게 하는 게 극사실주의거든요. 제가 그렇게는 안 생겼는데 중학교 때까지 그림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곧잘 좀 그렸었는데 극사실주의가 주는 메시지가 뭘 것 같으세요? 똑같이 그릴 거면 사진을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사진인지 그림인지 헷갈릴 정도로 똑같이 그릴까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가 보는 세상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이 질문을 던진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이 진짜인지, 그림에 있는 내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림을 바라보이는 내가 진짜인지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래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개인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의 시선을 보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의견을 말하면 되는데 난 개인적으로 짜장면이 좋아. 난 개인적으로 이번 강의는 재밌었던 것 같아.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냥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내가 보는 세상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거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안에 우리는 차별이 나쁘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차이가 있다는 건 당연한 걸 알면서도 사회 구성원 살아가고 있을 때 나와 다른 존재, 말 그대로 나와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구성원에서 요구하는 다른 존재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약간은 배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사회에 우리를 끼워 맞추고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 지금 정확하게 보고 계시겠지만 다양성의 기준을 두고 사회를 먼저 사회의 기준으로서 나를 바라보고 사회 기준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보고 온전히 나의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나 아니면 토크 강의를 하러 가다 보면 재밌는 일들을 많이 겪는데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제 얼굴을 빤히 보시는 거예요. 보시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것 같아서 하면서 호주머니에 뭘 하나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전도하시나? 왜냐면 저는 각종 종교단체 전도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전도진가고 딱 봤더니 5만 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순간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아싸 이거랑 이거를 내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그래서 순간 이 5만 원을 받은 손을 쥐고면서 선생님 저한테 이 5만 원 왜 주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얼굴에 장애가 있는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뭐 물론 그분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분도 좋은 마음에 뭐 요즘 5만 원이 뭐 작은 돈인가요? 큰 돈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께 그랬죠. 선생님 어두운 밤은 우리 모두에게 와요. 장애인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는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어려운 분께 이 돈은 제가 선생님 이름으로 기부할게요 하고 기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어느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대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아주 용기 있게 패기 있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장애를 차별하지 않는데 그냥 장애인 친구랑 사귀고 싶지가 않아요. 어울리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교육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도 힘든데 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으면서까지 제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까? 그리고 같이 장애인과 다니면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 많은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친구도 자기의 소신 발언을 한 거겠죠. 자신의 생각을.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나는 1시간 동안 강의한 내용 중에 장애인과 친구가 돼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 제가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장애인을 배려해 주세요, 장애인 친구해 주세요 말한 적 있습니까? 저는요 장애라는 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불편하다. 근데 여러분들도 불편한 게 있다. 그 장애라는 건 환경에서 오는 거고 인간은 불안정하며 그리고 인간은 절대 혼자 설 수가 없는 존재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외딴 섬에 가서 나는 자유인이다 의미가 있을까요? 자유라는 단어가 필요할까요? 외딴 섬에 혼자 있는데 그죠? 평등이란 단어가 필요해요? 혼자 사는데 자유라는 거, 평등이다라는 거, 인권이라는 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단어들이에요.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불안정한 존재이며 여러분들이 참 자유, 참 인권, 참 사랑, 평등 이런 거를 알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을 그 친구한테 해줬어요. 친구 안 해줘도 되고 배려할 필요 없다. 단 너가 불편하다면 상대방도 불편할 것이고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들이 누구에게는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인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거 저한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말하는 정의가 뭡니까? 바로 기회의 균등입니다.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배제되는 거는 차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 돼달라는 거 아니고 이 시간 제가 여지껏 신나게 떠든 거는 우리 모든 다 불안정한 존재이며 어쩔 수 없는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워가면서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차이를 차별로 이어지지 말고 서로 알아가는데 소통하는데 힘을 쓰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강의 듣고 어떠셨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질문? 예. 항상 제가 강의를 다녀보면 눈빛으로 질문 없으니까 빨리 끝내 이 자식아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그러면 저는 토크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강사 신보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